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M엔터에 대해서 행동주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는 KB자산운용이 이수만 회장의 개인 회사에 어떤 매출을 떠넘기지 마라 라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을 우리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행동주의 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행동주의 투자자, 자, 좀 생소하게 보이실 수 있지만, 자, 개인 투자자나 소액 투자자, 그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사례를 SM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 행동주의 투자 그리고 SM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부터 하나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대주주의 또는 경영진의 전횡에 대해서 너무도 관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꼭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바로 경영승계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 2세하고 꼭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로맨스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경영승계를 받는 그 경영 2세는 또 그 일반 가정에서 자란 회사 직원하고 같이 뭐 청국장을 먹는다든가, 뭐 순대를 먹는다든가, 뭐 그러면서 나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뭐 이런 스토리도 꼭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스토리 이면에 보게 되면요, 꼭 여러 가지 경영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 승계를 받는 이들에 대해서 극중에 도와주는 스토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분위기도 나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상의 그림은 최근 주말 드라마 사랑하는 내 딸인가요? 갑자기 제목이 떠오르지 않는데 KBS 주말 드라마 사진을 캡처한 건데요. 거기서 HS그룹 거기에 경영 2세와 그리고 회장 역을 맡은 분의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붕괴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옹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요, 이 붕괴와 옹호 이 두 가지 심리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요, 매우 관대하게 대주주의 전횡이나 경영진의 전횡을 감싸는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큰 기업의 경영 승계를 방해한다든가 또는 큰 기업의 의사 결정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연합 또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을 어떤 뭐 사회 불손 단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그 자본주의의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적 이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최근 들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뭐랄까 소액주주나 개인 투자자를 옹호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대한 생각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들 가장 많이 하시죠. 기업 오너가 하는 일을 막으면 누가 한국에서 경영하고 싶겠나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자, 실제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경영하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 앨런 사태 엄청난 분식회계 사태였어요. 이때 당시 회장과 경영진은 징역 24년형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처럼 오너를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드라마 속 기업들이 횡령이나 일감 물어주기나 또는 배임이나 이런 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는 회사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예,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막 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면, 노 횡령, 노 배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회사에서 쓸데없이 나가는 돈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겠죠. 자, 그렇단 얘기는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의 하방 경직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기업의 주가 또한 상승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분이라면요, 대주주의 전횡이나 여러 가지 대주주나 경영진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의사 결정이 있을 때는 이건 소액주주나 또는 여타 주주 또는 본인에게 이익에 반하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게 적어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SM과 이수만 회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적을 했죠. 자, KB자산운용이 SM을 향해서 주주서한을 보냈지만 그것은 이수만 회장을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수만 총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수만 총괄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 수취하고 있는 SM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인세나 소액 여러 가지 부분이 소액주주의 이익과 상충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연 1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SM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예, 요 매출액이 라이크 기획으로 계속 꾸준히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KB자산운용은 주주선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라이크 기획을 합병 또는 배당 성향을 높여라. 자, 생각해보면 SM이 코스닥 상장한 이후 한 번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녀시대가 소년이라고 쓸 뻔했네요. 소녀시대가 2010년대에 그렇게 막 흥행에 성공해서 SM의 주가가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도 배당 한 번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개 펀드가 감히 대오너님께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래서 한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일부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만약에 해외에서 저렇게 경영했다 그러면 더 골치 아파요. 우리나라는 좀 많이 관대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SM 같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요. 자, 이수만 총괄 외 4인, 특수 관계인 포함해서 총 5명이죠. 지분을 19%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2대, 3대, 4대, 5대 주주를 보게 되면요. 국민연금 8%, KB자산운용 7.6%,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5%, 미래에셋 5%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주요 기관들의 지분을 합하게 되면요. 25.6%입니다. 자, 대주주만의 회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뭐 개인 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만 19%의 나머지 81%의 지분은 다른 소액주주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인 지분 구조입니다. 자신만의 회사가 아닌 거예요. 즉 SM이
예, 이수만 총괄의 개인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세나 이런 용도로 이제 매출을 넘겨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저 81%의 주주들의 이익과 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화가 당연시 되어 왔어요. 특히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수만 총괄이 예, 거의 뭐 신적인 존재다 보니까 뭐 기관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묵과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예, 주주들이 예, 현명해지고 오랜 기간 배당이 없었다 그러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파고 들어가 봤더니 SM의 이익 중에 일정 부분이 예, 개인 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면 예, 기관이나 여러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가 바뀌면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문화가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한국 상장사들을 보게 되면요. 참 좋은데 주가가 재미없는 종목들 참 많죠. 예, 이 회사 좋은 건 아는데 주가가 재미없어. 예, 이런 회사들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이 기업 가치보다는 개인들의 사익을 위해서 경영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경영진을 예, 정말 예, 육두문자를 써서 욕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좋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주들의 이익은 반하고 뭐 따로 뒷주머니 찬다 뭐 이런 식의 얘기 뭐 다른 뭐 여러 상장사에서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업들이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고 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가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먼저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 오노의 전행을 반대하는 소액주주 연합의 운동이 있다 한다면요. 뭐 이게 뭐 어떤 불온단체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보실 게 아니고 오너가 뭐 잘못된 경영 결정을 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한 행동을 했다.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한다면 그런 소액주주 연합에 동참을 하시거나 혹은 주주총회 투표 때 뭐 지금 12월 결산법이네. 주주총회는 다 끝났습니다만 그때 투표에 참여한다든가 또는 전자투표에라도 참여를 해서 의사를 꼭 표하시라고 예, 지난 봄에 여러 번 강조드렸죠. 제가 왜 그거를 강조드렸냐면 그렇게 해서 의사를 표명하자면 하면 경영진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주들을 위한 경영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전에는 아예 안 했다면 조금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반대표. 반대. 예, 저는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왜냐? 찬성표 던지면 어차피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의사에 똑같은 의사를 던진 거기 때문에 티도 안 나기 때문이죠. 자, 저런 상황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요. 소액 투자자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경영진이 느끼게 되고 그 소액 투자자의 힘이 주식시장 전체를 한 단계 레벨업, 한 단계가 아니고 두세 단계, 몇 단계씩 레벨업 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경영진이나 오너가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왜 이 소액 주주가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뭐냐? 여러분들 오너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오너를 위해서 주식 투자하십니까? 그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고요. 자, 저의 영상은 칼럼으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영상 상세 보기에 보시면요. 칼럼 링크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